서부 장르물의 셰익스피어라고 불리는 소설가 할아버지 코맥 메카시가 직접 시나리오를 쓴 이 영화는 그야말로 최고들이 모여 만든 작품이다. 캐스팅은 브래드 핏, 하비에르 바르뎀, 카메론 디아즈, 페넬로페 크루즈, 마이클 패스벤더, 게다가 감독은 리들리 스콧. 그런데 흥행에서는 이 영화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다. 영화는 보여주는 것이지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기본 원칙을 깬 것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스타 배우들이 쉴 새 없이 주절거리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듣고 있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실체를 알 수 없었던 깊은 어둠에 완전하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이 영화는 봐야 한다. 거장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영화이기 때문이다. 여기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있다. 그는 카운슬러이다. 변호사를 합법적인 사기꾼이라고 그랬던가. 그는 돈을 벌기 위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 돈에 눈이 멀어 상대가 누군지 상관하지 않고 손을 덥석 잡아버린 것이다. 그가 손잡은 존재들은 악마들이었다.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포르노를 찍고 나서 스너프 필름을 찍어서 시체를 처리해버리는 그런 부류들. 그들이 그런 악행을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영화는 말한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것이므로 스너프 필름을 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도 찍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스너프를 봤다면 그 살인에 동조한 것이라고. 당신이 아동물을 봤다면 아이들을 상대로 그 짓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밖에서는 유영철을 욕하면서 방구석에선 그 필름을 보고 있던 당신은 그 필름 속 남자들이 아이들의 가랑이 사이에 엎드려 있을 때 빨리 기어들어가라며 침을 흘리고 있던 것이라는 말이다. 카운슬러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아주 잔인하게 치르게 된다. 차라리 다른 이들처럼 죽임당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다가 피앙세의 영상이 담긴 필름을 손에 쥐게 되었을 때 그는 직감해버리고 만다. 상상하기조차 싫었던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을. 그가 살아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여기던 우리에게 메카시는 정신의 파멸에 비하면 육체의 파멸은 자비로운 것이라고 말한다. 이 영화가 어줍지 않게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선을 택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택할 자유조차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미 악에 오염된 인간은 스스로 그 악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행위로 표출되지 않더라도 우리의 본성이 악한 걸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걸 부정한다면 당신의 양심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은 게 아니라 세상의 진보주의자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힘껏 떠들다가 스스로 그렇게 믿어버린 그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인 것이다. 영화는 말한다. 모럴 딜레마에 대해서. 도덕적 갈등을 느끼는 남자에게 여자는 환장한다고 말이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없는 도덕적 갈등을 일으키는 남자의 내면에 미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그걸로 여자의 환심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악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나르시즘에 빠져 모럴 딜레마를 즐길 것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하지만 당신의 처지도 저 스너프 필름을 찍는 악당들과 다르지 않다. 여기 영화 속의 카운슬러처럼 결국 한 배를 탄 운명이기 때문이다. 배를 갈아타지 않으면 당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당신은 저 악당들과 한 패일 뿐인 것이다.